여러분, 오늘 아침도 주식 계좌를 확인하며 시작하셨나요? 빨간색 숫자에 안도하며 역시 AI가 정답이야 라고 웃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물가와 늘어가는 대출이자에 남몰래 한숨 쉬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감, 사실은 100년 전 인류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기 직전에 느꼈던 바로 그 공포의 주파수와 너무도 닮았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죠. 만약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화려한 기술의 축제가 사실은 100년 전 대공황이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을 불러왔던 비제잔치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 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인 1926년을 떠올려 볼까요? 당시 미국은 광란의 20년대, 로링 20s라 불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포드 자동차의 모델 T가 쏟아져 나왔고 집집마다 라디오가 보급되며 정보의 혁명이 일어났죠.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신문물이 주부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난의 시대는 끝났다. 인류는 영원히 풍요로울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말 돈이 많아서 그 비싼 자동차와 냉장고를 샀을까요?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920년부터 1929년 사이 미국의 소비자 부채는 무려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당시 도입된 혁신적인 금융기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할부 인스톨먼트입니다. 일단 가져가세요 돈은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라는 이 달콤한 속삭임에 전 미국인이 넘어갔습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던 자동차의 60% 이상이 빚으로 산 물건이었고 가전제품의 80%가 외상이었습니다. 즉 1920년대의 번영은 내일의 소득을 오늘 당겨 쓴 가짜 풍요였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당시 뉴욕 증시는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를 경신하는 축제의 장이었죠. 구두 닦는 소년까지 주식 정보를 물어볼 정도였다는 유명한 일화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자기 돈은 고작 10%에서 20%만 넣고 나머지는 증권사에서 빌려서 투자하는 신용거래에 미쳐 있었습니다. 1929년 당시 뉴욕 증시 전체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이 이런 빚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었습니다. 자, 이제 100년을 점프해서 2026년, 지금을 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인공지능 AI라는 이름의 화려한 조명 아래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빅테크 주가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평생 가난뱅이가 될 것이라는 포모 증후군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주식을 살 때 순수하게 여유자금으로만 하시나요?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레버리지 ETF, 신용융자를 끼고 계시나요? 100년 전 사람들이 라디오와 자동차에 열광하며 빚더미 위에서 춤을 추던 모습이 2026년 현재 AI와 반도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축제의 음악은 영원히 흐를 수 없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역사에 기록된 검은 목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주가는 단 하루 만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빚으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강제 청산을 당하며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가가 폭락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세계 경제를 통째로 집어삼킬 대공황의 서막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잠깐의 조정일 뿐이야.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라고 낙관했죠. 하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고 은행들이 줄파산하며 사람들의 예금은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당시 미국 정치인들은 해결책으로 카드 하나를 꺼내듭니다. 그런데 그 카드가 인류 역사상 가장 멍청하고도 잔인한 악수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우리나라부터 살려야겠다는 그 이기적인 선택이 어떻게 전 세계를 전쟁과 굶주림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2026년 지금 왜 각국 정부가 100년 전 그 멍청한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며 여러분의 지갑을 위협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100년 전에 그 화려했던 축제가 어떻게 막을 내렸는지 살펴봤습니다.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자 당시 미국의 리더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을 다시 웃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내놓은 답은 어찌 보면 참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 문부터 꽁꽁 걸어 잠그자는 것이었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그 유명한 1930년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입니다. 당시 하원 의원 리드 스무트와 하원 의원 윌리스 홀리의 이름을 딴 이 법은 벼랑 끝에 몰린 미국 농민들과 공장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아주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무려 2만 개가 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평균 40%에서 60%까지 대폭 올려버렸습니다. 외국 물건이 못 들어오게 성벽을 높이 쌓으면 우리 국민들이 만든 물건이 더 잘 팔리고 일자리도 늘어나겠지? 라는 희망 섞인 계산이었죠.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팩트체크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관세법 하나 때문에 대공황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대공황은 주가 붕괴와 은행 시스템의 결함 같은 복합적인 재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미 불이 붙은 집 위로 거대한 기름 탱크를 들이부은 것과 같았습니다. 위기를 더 깊고 더 길게 만들어버린 결정적인 아쉬운 선택이었던 셈이죠.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이 나만 이기적인 선택을 했을 때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미국이 장벽을 쌓자마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를 포함해 무려 수십 개의 나라가 너희만 그렇게 나오기냐? 라며 즉각적인 맞대응을 시작한 겁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미국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나라만 35개국에 달했고 불과 2년 사이에 20개가 넘는 나라가 미국산 물건에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이자 모두가 패배하는 치킨 게임의 서막이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929년부터 1934년 사이 불과 5년 만에 전 세계 무역량은 65% 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시장이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공장을 지키겠다고 벽을 세웠는데 정작 그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사줄 해외 손님이 아예 사라져버린 겁니다.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물품이 쌓이고 농산물은 밭에서 썩어나갔으며 결국 더 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다시 2026년 오늘날의 우리 모습을 볼까요? 100년 전의 그 뼈아픈 시나리오가 형태만 바뀐 채 우리 눈앞에서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화두는 더 이상 자유로운 교류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핵심 광물까지. 미래 먹거리가 걸린 첨단 산업에서 너도 나도 우리 산업부터 지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 미국은 반도체 장비와 핵심 소재에 대해 추가 관세라는 강력한 규제를 이어가고 있고 이에 맞서 중국 역시 자국 기업 지원책과 자원 수출 규제로 맞불을 놓고 있죠. 하지만 100년 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공급망이 마치 실핏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1930년대에는 문을 닫으면 조금 불편한 정도였지만 2026년 지금은 한 나라가 관세를 올리면 그게 곧바로 자기 나라 기업의 원가 상승과 소비자 물가 폭등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IMF는 2025년과 2026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관세와 공급망의 분절화가 세계 경제의 활력을 갉아먹는 숨은 브레이크가 될 것이라고 아주 정중하게 하지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장률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실을 들여다보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나라만 살겠다는 마음이 전 세계로 번지면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경제적 불안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대공황을 최악으로 몰고 갔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국가 간의 힘겨루기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지갑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을 주게 될까요? 이게 왜 여러분의 점심 메뉴판 가격과 연결되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예시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00년 전 대공황의 역사부터 2026년 반도체 전쟁까지 긴 여행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보소자님, 거창한 국제정세나 관세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제 점심 메뉴나 제 지갑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내 지갑이죠. 이 복잡한 경제전쟁이 뉴스 속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제가 아주 쉽게 증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부터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커피 원두 거의 없죠? 우리가 마시는 원두 대부분은 멀고 먼 타국에서 들여옵니다. 그런데 만약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서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물류 경로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원두 가격에 관세가 붙고 기름값이 오르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카페 메뉴판 가격에 얹어집니다. 당장은 몇백억 차이 같지만 매일 커피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한 달이면 꽤 묵직한 지출이 되는 셈이죠. 스마트폰은 또 어떻습니까? 이 작은 기계 하나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서 수천 개의 부품이 오갑니다. 어디 한 곳에서 반도체 장비나 배터리 핵심 소재에 관세를 확 높여버리면 전체 제작 단가가 껑충 뜁니다. 결국 우리가 새로 휴대폰을 바꿀 때 내야 하는 할부금이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의 일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자동차, 전자, 배터리, 철강까지 우리가 정성껏 만든 제품을 해외에 팔아야 우리 기업들이 살아나고 그래야 세금이 거치고 우리의 소중한 월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요 국가들이 자기네 산업을 지키겠다며 우리 물건에 추가 관세를 매겨버리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주문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기업 실적 악화와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국가 간의 외교야 우리가 어쩔 수 없다지만 내 가게 경제의 CEO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소장이 제안하는 2026년 생존 전략 3가지. 지금부터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한 나라, 한 산업에만 모든 것을 거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 기업들이 내수 시장과 몇 개 품목에만 의지하다가 관세 폭탄을 맞고 무너졌던 것을 잊지 마세요. 투자자라면 특정 국가나 특정 업종에만 몰두하지 말고 여러 나라와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한쪽에서 경제적 갈등이 터져도 내 전체 자산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뉴스를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호로 읽어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관세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 또 자기들끼리 싸우네 하고 넘길 게 아닙니다. 이 싸움 때문에 내가 투자한 기업이나 내가 쓰는 제품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 하고 미리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 그 신호를 미리 읽고 대처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이제는 저렴한 원재료의 시대가 잠시 저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입 원재료를 쓰신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원가 변동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거래처를 미리 다양하게 확보해두고 가격 정책과 재고 전략을 유연하게 짜두는 분들만이 이 파도를 무사히 넘을 수 있습니다. 별일 없겠지? 라고 낙관하기보다는 만약의 상황을 전제로 설계하는 것이 지금의 생존법입니다. 여러분, 나만 살겠다고 세운 높은 장벽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를 가두는 답답한 감옥이 되곤 합니다. 100년 전 스무트 올리 관세법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따뜻한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세계 무역을 위축시키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 결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의 데이터가 있고 선배들이 치렀던 뼈아픈 실패라는 훌륭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하지만 그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매번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힘겨운 시련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100년 전에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배운 이 교훈들이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는 든든한 등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제는 늘 어렵고 뉴스는 쏟아지지만 중요한 건 그 뉴스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 한 끗 차이의 관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드리는 계기가 되었다면 정말 보람차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되는 사무실의 부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하고 똑똑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